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이번 주에 상장 챙기랴, 청약하랴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어제 셀비온이 증시에 입성을 했고 1일차에 조금 약하게 끝났는데 2일차 오늘 조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어요. 내일은 인스피언과 YJ링크가 동시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두 종목의 상장의 체크 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스피언부터 보겠습니다. 인스피언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SAP의 공식 파트너사로서 EAI 컨설팅에서 국내 1위, 그리고 SAP 보안 솔루션 분야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모가는 12,000원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살펴보면 우리사주 미달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우리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752만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소화되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놀라운 게 최종적으로 확약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수요 예측 때 2.98%밖에 안 됐는데 배정 후에 34.09%나 잡혔습니다. 3개월의 비중이 30.42%로 가장 높아요. 진짜 잘 잡아줬고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23.21%에서 17.75%로 꽤 많이 감소합니다. 10%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조금 품절주의 느낌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까 확약에 따른 감소 효과도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기준 유통 가능 금액이 약 216억 원, 200억 원대 중에서도 완전히 초반대라서 정말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기관이 45.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 일반 청약자들이 14.11%. 이게 또 SAP의 공식 파트너사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인지도가 조금 높은 것 같고 해외 기관들의 참여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외국 기관은 대표적으로 상장일에 다 던져버리는 매도 주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외국 기관의 비중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기존 주주의 비중 9.25%밖에 안 됩니다.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1% 이상 주주인 김용준 씨와 오세훈 외 4인 다 개인들이 있는데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을 때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엑시트 가능성 매우 크지만 상장일에 엄청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정도의 물량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확약은 34.09%, 유통 가능 물량이 17.75%,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도 9.25%로 좀 낮은 수준이긴 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이 약 216억 원, 시가총액은 1217억 원. 그러니까 공모주로서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의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상장일에 수급이 좋았던 시기에는 고가 기준으로 200% 이상을 늘 찍어줬었고 상장일에 수급이 좀 무난했던 시기에는 고가 기준 100%, 더블 정도를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시초가가 50%대 또는 그 아래에서 출발한다면 갭을 꽤 크게 벌리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시초가가 너무 부진하면 기다리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가장 최근에 유통시총 268억 원으로 상장을 했던 아이언 디바이스가 고가 기준 162%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과 200% 사이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현재 신규 상장주의 상장일 수급 상황이 완전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약하다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분위기는 셀비온 상장일에도 또 한 번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도 인스피언의 조건을 아이언 디바이스하고만 딱 비교를 해서 본다면 최종적인 확약이라든지 유통 가능 물량이라든지 기존 주주의 비중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까지 거의 모든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언 디바이스는 25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했던 주당 평가가액이 공모가보다 46%나 낮게 산출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인스피어는 24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공모가보다는 약 29%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아이언 디바이스보다는 비교적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상 기대치는 낮긴 하지만
가벼운 종목은 밸류가 중요하지 않고 상장일 수급에 의한 오버슈팅이 분명히 나와주기 때문에 띄워줬을 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피언이 단독 상장 일정이었다라고 하면 아이언 디바이스에 비해서도 조건이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도 고가 기준 200% 근처까지 좀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YJ 링크하고 동시 상장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더블에서 한 150% 정도, 그 사이 정도. 그럼 YJ 링크의 상장의 체크 포인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J 링크는 SMT, 표면 실장 기술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그런 장비들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는 동일하게 12,000원이고 KB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 기관 투자자, 미납 없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약은 0.76%, 좀 너무 실망스럽긴 하죠. 수요 예측 때 0.43%였는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나마 확약에 참여를 했던 기관들이 딱히 확약 걸린 물량을 배정받기 싫다는 좀 그런 의사표현이 또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적용을 하면 최종 유통 물량에도 거의 변화가 없겠죠. 25.03%에서 24.89%로 미세하게 감소하고요. 공모가 기준 약 425억 원의 규모입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기는 해요.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국내 기관이 65.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일반 청약자가 25.14%, 외국 기관이 9.05%, 그리고 기존 주주가 물량이 없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YJ 링크를 청약할 때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던 부분이 바로 요거였던 것 같아요. 유통 물량이 20%대이고 상장일에는 공모 물량만 출하될 수 있다는 거, 기존 주주가 없다는 거. 그리고 그닥 무거운 사이즈는 아니고 요랬던 부분들. 그래서 기관들도요. 그냥 유통 물량 노리고 당일 단타 노리고 들어온 목적이 크기 때문에 확약이 더군다나 매우 낮은 게 아닐까 합니다. 조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확약이 너무 낮고 유통 가능 물량은 24.89%, 기존 주주의 물량 없고요. 유통 가능 금액이 약 425억 원, 시가총액은 약 1,706억 원의 규모. 그냥 절대적으로 YJ 링크만 놓고 봐도 딱히 막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긴 한데 인스피언에 비해서 완전히 비교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최근 상장한 유통시총 400억 원대 종목들로는 이엔셀, M83, K3i, 전진건설로봇, PNS 미케닉스 정도가 있는데요. 이엔셀과 M83은 좀 반짝했던 예외적인 케이스로 봐야 되고요. 수요 예측이 매우 부진했던 K3i는 수익 구간이 겨우 나온 정도였고 전진건설로봇은 기대 대비해서 고가 기준으로 75%, 로봇 쪽인 PNS 미케닉스도 고가 기준 49% 정도, 그 정도 기록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수익 내기에 어려운 사이즈는 아니지만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YJ 링크가 확약이 이 중에서 가장 낮고 시가총액은 다소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인스피언과 동시 상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대 수익률이 30에서 50% 정도? 참고차 내 맘대로 주가 계산도 해볼 건데요. 24년 예상순이익에 회사 측이 제시했던 비교 기업들의 16일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퍼 33.98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공모가보다 약 45% 높은 수준으로 계산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네오셈의 퍼는 77.22배, 제너셈은 7.44배로 비교 기업 간의 퍼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제 임의대로, 정말 제 마음대로 최소값과 최대값은 빼고 고영과 로체 시스템 두 종목의 평균 퍼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3,153원. 공모가 대비 약 10% 높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YJ 링크가 그래도 유통 물량 측면에서의 장점이 존재하긴 하기 때문에 요거에서 수급발 붙을 거 좀 생각을 해서 30에서 40%, 30에서 50%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어떨지 조금 자신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인스피언과 YJ 링크 최종적인 조건은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비교하고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기존 주주의 비중을 제외하고는 인스피언이 수급 붙기에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비중 측면에서도 인스피언 뭐 그렇게 꿀리진 않아요. 괜찮은 편이죠. 좋은 편이죠. 보통 일반 종목 하나, 스펙 하나 이렇게 동시 상장한 보통 일반 종목 하나, 스펙 하나 이렇게 동시 상장한 케이스들은 꽤 많았는데 일반 종목들끼리 붙은 동시 상장이 최근에 거의 없긴 했거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K3I 정도가 있었고 그 이전을 찾으려면 한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봤을 때 보통은 동시 상장에서 당연히 유통시총 더 가벼운 쪽이 많이 올라주긴 했는데 꼭 그게 100%다 적용되지만은 않았어요. 한선 엔지니어링과 그린 리소스가 붙었을 때 누가 봐도 조건은 한선 엔지니어링이 더 좋긴 했지만 상장일에 그린 리소스의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코아이와 동인기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큐리옥스, 그 이전에 ALT, 비교적 두 종목 중에서 더 무거웠는데 얘들이 더 잘 가줬어요. 이럴 때는 아예 기업 내용이나 뭐 섹터 이런 매력이 압도적으로 더 좋았거나 그때 그 종목이 어떤 이슈에 같이 엮이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스피언과 YJ링크 둘 중에서 압도적으로 섹터 매력이 크다거나 뭐 기업 전망이나 실적 측면에서 눈에 굉장히 띄게 좋다거나 그런 종목은 없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스피언이 조금 치고 나가고 YJ링크는 소소한 수익 정도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YJ링크를 저는 완전 보수적으로는 30에서 40% 정도 수익 구간을 보고 있는데 얘가 또 루미르랑 붙다 보니까 청약할 때 루미르랑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경쟁률이 꽤 높았었어요. 루미르는 낮고 YJ링크는 예상보다 또 높고 그래서 28,000주 풀청약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25% 또는 26%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30% 수준에 그친다면 진짜 아무 재미없는 그런 청약이 되어버리는 거죠. 당분간은 우리가 4일 환불인 것들은 이렇게 수익을 좀 잘 따져보고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냥 인스피언이라도 확실하게 잘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잘 가줘서 분위기를 조금 살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일 아침 상장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